또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외에도 이런 아시다시피 말뉴트리션이 진행될 경우에 이뮤 펑션이 떨어지고 또 인펙션이 진행이 되는 것은 말뉴트리션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가속화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결국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은 모탈리티와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 그에 따른 하스피탈리제이션, 또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등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인자다. 뭐 너무 다 아시는 얘기를 자꾸 제가 반복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어세스 할 것이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저희가 임상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에너지를 써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아주 정확한 그 골드 스탠다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미징 스터디 덱사나 BIA 또 CT 등을 시행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검사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임상에서는 웨이트 베이스드라던가 스킨폴드 등을 주로 평가하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우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페이스 앵글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BIA 메소드로 하였을 때 에너지가 세포 안에서 들어갔을 때 리지스턴스를 유발하는 것과 에너지가 스토링이 되는 것을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 페이스 앵글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좋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고 건강한 세포를 뜻한다고 하면, 이것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세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되겠다라고 보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페이스 앵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에이징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에이지별로 정상 구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여자가 조금 낮은 앵글을 보인다고 하고 아무래도 팻 매스가 적을수록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 페이스 앵글을 가질 수 있겠다. 또 뉴트리션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겠고, 헬스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인바디를 가지고 와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 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에 있어서는 페이스 앵글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전신과 부위별 페이스 앵글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페이스 앵글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뉴트리셔널 마커들과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페이스 앵글이 낮은 경우에 서바이벌이 낮았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고요. HD 환자뿐만이 아니라 PD 환자에 있어서도 이런 페이스 앵글이 볼륨이라던가 뉴트리셔널 마커 또는 인플라메이션 마커들과 가장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마커로 쓸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있어서는 페이스 앵글 컷오프를 4.6으로 보았을 때 사망 위험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AC가 0.8지, 그리고 인자 중에서는 BMI와 더불어서 가장 유효한 예측 인자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투석 외에 크릭 스터디에 포함된 CKD 환자에 있어서도 페이스 앵글을 통해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것이 가장 작은 그룹에 있어서 ESRD의 진행 위험도라던가 혹은 하트 페일리어 위험도 또 데스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 데스에 관련된 부분은 페이스 앵글이 낮을 때 거의 2배 이상 혹은 멀티 어저스먼트를 했을 땐 30% 정도 이상의 데스 리스크를 예측하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스 앵글로 저희가 이제 심플하게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에 관련된 거는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에피타이트에 의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겠고, 레보레토리 마커는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겠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여러 스코어링 시스템이 개발된 바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스크리닝 툴이 될 수 있겠고,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환자의 리포트 또 의사의 리포트를 감안한 SGA라던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마커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서 점수를 매기는 MIS 스코어링 시스템이 그나마 골드 스탠다드 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이 뭐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연구가 많지 않고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스코어링 시스템에 있어서 SGA 해보시면 사실 거의 다 6, 7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오는 경우 저는 사실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런 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유의한 차이를 당연히 볼 수 있겠고, MIS의 경우에는 0에서 30점까지 보았을 때 그것을 세 파트로 나누게 되면 결국 점수가 높은 그룹에 있어서는 심한 경우를 모탈리티 예측력을 보일 수 있다. 또 ICRMM에서 그나마 조금 평가하기 편하게 있어서 좋고 나쁘고 평가를 하였을 때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제 멀티 어저스먼트로 보았을 때는 ISRMM에서 제공하는 것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고 SGA나 MS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여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ESPN에서 글로벌 리더십 이니셔티브 온 마일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글림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었고 이것을 활용해 보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총 5가지의 크라이테리아를 포함한 것인데 하나는 3가지 피노타이픽 크라이테리아는 웨이트 로스, 그래서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5% 혹은 10% 이상의 바디베스 인덱스, 그래서 여기는 앞서 보인 것과 조금 달라서 특히 에이시안 크라이테리아를 이렇게 넣어줬다는 것이 특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슬 매스가 감소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라. 이래서 평가 방법을 딱 정해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상에 있어서 이런 머슬 매스의 감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CKD와 노인 환자에서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 원인이 음식을 적게 먹거나 인플라메이션이 증가되었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푸드 인테이크가 감소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여기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증상이 있는지 혹은 응급실 방문을 진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라는 것이고요.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된 다양한 디지즈들에서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말뉴트리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환자에서도 반드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 크라이테리아를 맞는다고 하면 환자의 상태를 보아서 시비어리티를 그레이딩하여서 적극적인 개입을 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리포트가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를 하나로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환자들의 프로틴 에너지 웨이스팅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뉴트리셔널 스크리닝과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스크리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알부민, 웨이트, BMI 혹은 가능하다면 MI 스코어라던가 이런 나머지 프로틴 인테이크나 에너지 인테이크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고 어세스먼트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스코어링을 가능한 이런 측정 지표라던가 SGA를 활용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뉴트리션이나 인터벤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환자에 있어서는 프리벤티드 메저를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을 해야 돼서 뉴트리셔널 카운셀링을 하고 인테이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RRT 메소드를 교정하는 것 외에 코모비디티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벤티브 메저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지표가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또 어세스를 하여서 식욕이 호전되지 않거나 인테이크가 적거나 알부민이 떨어진다거나 웨이트 로스나 뉴트리셔널 마커가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개입에 있어서 딱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클리니션의 관심과 노력이 아니겠느냐라고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